네, 안녕하세요. 저는 6시내 고향에서 19년 동안 전국의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잘 나가는 상인들의 비법 사진도 찍고 감동받은 이야기는 기록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의는 뭐 많이 하지는 못했고요. 일단 200회 정도를 강의를 했어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좀 피곤하신 분 계세요? 주무시면서 들어줘도 됩니다. 가장 많이 모인 게 800명이 모인 구민회관에서 강의였고요. 제일 적게 모인 곳은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3분이 모이셨어요. 그래도 3분이 모이든 800분이 모이든 똑같은 에너지로 강의를 합니다. 왜냐면 한 분이라도 변화가 된다면 그 시장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삶의 고개를 웃으면서 넘어가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번 또 창업하셨다가 고배를 드셨던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상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것으로 하나만 가져간다고 해도 정말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닐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장사할 때 필요한 게 2가지를 꼽으라면 가장 필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청결, 그 다음에 배려, 이 2가지를 좀 꼽았습니다. 자, 그걸 중점적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맨 처음에 간 시장이 목포의 청호시장이에요. 여의도에서 스태프들을 태우고 쫙 새벽에 내려가가지고 목포의 청호시장에 딱 도착하니까 좌판 어머니께서 서울에서 지금 온 거예요?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따 고생했구만. 근데 어머니, 목포 청호시장에 재밌는 분 안 계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다는 말씀이, 우리 시장에는 칼 파는 할아버지가 재밌다는 거예요. 언제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양반은 정확하게 10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15분 정도 남았어요. 카메라 꺼내고 잡담하다 보니까 좀 있으니까 진짜 키는 작으신데 중저면을 푹 눌러 쓰시고 그 밀대에다가 150개 칼을 꽂고 칼이요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할아버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에 오신다더니 정확하게 10시에 오시네요. 할아버지가 한다는 말씀이, 나는 칼같이 와. 칼장수인 게. 제가 개그맨 출신인데 요 한마디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공이 만만치 않아서 질문 하나 더 드렸어. 할아버지, 요즘도 칼 많이 팔리세요? 할아버지가 한다는 말씀이, 옛날에는 은행 강도가 많아가지고 장사가 잘 됐는데 요새는 강도가 없어가지고 장사가 안 돼. 자, 여기서 배울 점은 뭐냐? 제가 스마트폰을 찍은 겁니다. 정말 깔끔하죠? 여기 뚜껑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반사되는 거 보시면 뚜껑 있는 거 아시죠? 저렇게 깨끗해. 중요한 거는 눈 감고 지나가면 젓갈집인지 몰라. 냄새까지 잡아버렸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몇 달 뒤에 이 시장의 특집으로 6시내 고향 현장에서 방송하기 때문에 제가 일찍 갔어. 새벽 5시 반인가 도착을 했어요. 딱 갔더니 와, 몇몇 정리점 사장님, 뭐 야채가게 사장님 몇몇 나왔는데 이 젓갈집 사장님도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딱 시작하는 거야. 2시간을 닦으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게 이 집의 비결이에요. 또 하나는 이 매장의 깨끗함처럼 이 사장님의 마인드도 너무 깨끗해. 여기서 40년을 장사했는데 정말 좋은 젓갈을 가져오지만 이 젓갈을 40년 단골이나 오늘 왔다 가는 뜨내기 관광객이나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정도는 감동이었어요. 공주 산성시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극 현장이 아니에요. 빵집 사장님이에요. 빵 만들고 작업하는데 번거롭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전통 의상을 입고 하세요? 사장님께서 한다는 말씀이, 백제 후행계. 그래서 이거 상품 사다 쓴 거예요? 물어봤더니 땡겨봐요. 그래가지고 딱 땡겼더니 안 땡겨져. 직접 길러가지고 또한을 틀어버린 거예요. 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한다는 말씀이, 종아씨,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좋은 점이 2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이렇게 특이하게 하니까 요새 대학생들 관광객들에게 셀카봉으로 갖고 다니면서 한번 찍어달라고 그래, 같이. 그러면 혼쾌하게 승낙을 해줘. 착각 찍혀줘. 대전에서 온 친구, 서울에서 온 친구, 부산에서 온 친구 찍어주면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보여주면서 쏠쏠이 홍보가 돼. 야, 이거 뭐 사극 현장이야? 아니야. 공주 산성시장에 놀러 갔는데 거기 빵집 사장님이 저렇게 입고 한다? 뭐가 맛있대? 공주에는 밤이 유명하잖아. 밤 카스테라가 맛있어. 너도 한번 가게 되면 카스테라 먹어. 괜찮더라. 이러면서 쏠쏠하게 홍보가 되고요. 2번째로는 머리라는 것은 하루에 정상적인 사람도 100가닥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셰프님들이 뭐 그냥 이렇게 막 멋있으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 멋도 있지만 떨어지는 그 머리카락을 잡기도 하고 위생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모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위생을 잡을 수 있어서 2가지가 좋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지나가다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들려갔더니 이 사장님이 요번에 이제 도사복을 입고 있어. 계속 하면 지루하니까 한번 도사복, 다음에는 어떤 복을 하실 거예요? 한번은 장군복으로 바꿔본대.
이런 식으로 재밌게 장사를 하는 사장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이 1965년도 그때 조리장 자격증을 따셨어요. 사부가 화교분이셨어요. 그분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잊어버리고 한 두 가지만 배워버려요. 첫 번째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두 번째는 뚱뚱한 사람이 짜장면 보통을 시켰을 때 알아서 곱빼기를 줘라. 그때부터 감동 경영이 있었어요. 덩치가 좋은 사람이 한 젓갈밖에 안 되는 보통을 시켰을 때는 알아서 곱빼기를 줘라. 감동 아닙니까? 이렇게 감동 경영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까치산에 요게 대박수산 간판인데요. 이 먼지가 대박이야 내가 봤을 때. 아니 이만해요 크기가. 저한테 5분을 주면 광나게 닦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사장님은 왜 이거를 안 닦았을까? 이거 안 닦았을까? 못 닦았을까? 여러분들 저는 못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말이죠, 횟집에 가가지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초고추장 찍어서 회를 먹다가 고추장이 딱 튀면 어머니 비누 좀 줘봐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이에요, 이 먼지가 나플나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나플 3개월에서 6개월 1년 사이에 서서히 쌓이다 보니까 서서히 눈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장님 눈에. 자, 시베리아 추운 동네의 전통 방식으로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칼을 갖다가 잘 갈아가지고 딱 놓은 다음에 신선한 동물피를 갖다가 위에다 싹 뿌려줘. 그럼 그게 좀 있으면 얼음 샤베트가 딱 돼. 그러면 늑대가 그냥 후각이 발달돼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피 냄새는 귀신같이 맡고 와가지고 피가 쫙 있으니까 혓바닥을 싹 핥어. 너무 맛있어. 핥다 보니까 맛에 취해가지고 이 혓바닥을 너무 내놓고 이렇게 핥다 보니까 추운 동네라 약간 무뎌졌어. 그런데 칼날에 자기 혓바닥에 딱 스치면서 지 혓바닥에 지 피가 나오는데 그걸 또 마시면서 이 피는 더 맛있어 그러면서 먹다가 쓰러지면 잡아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나는 그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이 방식만 고수할 거야. 아무리 좋은 방식이라도 시대가 급변하면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야 돼요.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나 힘들어 잠깐 쉬어갈래. 쉬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에서는 쉬는 순간 자기는 앞에서 엄청나게 빨리 뛰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쉰다고 생각하지만 후진하는 거야. 뺏기 않고 그냥 후진하는 그런 효과를 봅니다. 절대 안주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려고 노력하고 개혁하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개선하고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그 부류와 함께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별것도 아닌 제 얘기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오사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인데 정말 상권이 죽었어. 그래서 재건축이 들어온다고 상인분들 다 나가라고 그랬어. 누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내 삶의 터전인데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상인분들이 상인회 사무실 전부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우리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손님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이디어를 내고 막 했더니 매운맛으로 특화합시다. 그 아이디어가 모여져가지고 그럽시다. 그래서 매운 타닥기, 매운 라면, 매운 오뎅 모든 것을 매운맛으로 특화한 거야. 근데 여기에 또 재미를 가미시켰어요. 젊은 사람들 많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매운맛도 상, 중, 하가 있어. 상은 엄청 매워. 요걸 통과하게 되면 그 상점에 사장님이 도장 하나 꽝 찍어줘. 도장을 3개를 모아오면 상인의 사무실에 딱 갖다 주면 큰 곰인형을 줘요. 그때 유행한 곰인형 비싼 거.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오빠가 말이야 도장 2개 받았는데 하나 더 받으면 곰인형 5도 줄게. 오빠 간발해 가지고 사장님 매운 족발 구다사리 와사비 팍팍 들었는데 막 족발을 막 꾹꾹 잡아가면서 탁 먹은 다음에 도장 탁 찍어가지고 3개를 만들어가지고 곰인형 딱 주니까 오빠 최고야 막 그러면서 맛도 매우게 맛있게 특화를 시켰지. 그렇게 재미도 가미시켰으니까 그래서 살아났다는 그런 오사카의 시장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가와사키의 긴유가의 상점가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16년 전 18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 주변에 대형마트라든가 아울렛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있어봤자 하나, 많아봤자 2개. 요새는 뭐 기본적으로 뭐 5개, 뭐 6개, 뭐 7개까지 있는 데도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막 대형 상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긴유가의 상점가는 살아남았어. 그래서 궁금한 거야. 왜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몸에 배어있는 친절. 손님을 대할 때 왕처럼 정말 그냥 가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정말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몸에 배어있는 친절과 진정성 있는 거야. 진실. 예를 들어서 뭐 라면집이다.
그러면 보는 게 믿는 거잖아요. 오늘 들여온 식자재, 오늘은 소고기는 A2풀 썼다, 오늘 나온 포장지를 벽에다 딱딱딱 붙여라, 보면서 맛도 맛이지만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상점가지만 작은 것부터 모든 게 가격 표시가 돼 있어. 우리 전통시장이 좀 상인분들은 따라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직도 물어봐야 돼? 가격을 정확하게 표시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게 있습니다. 이 신뢰가 구축됐다는 것은 정말 구축되기까지 힘들지만 구축이 되면 수월한 게 있어요. 하지만 한번 삐딱선을 타면 그냥 뒤돌아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자, 천안의 남산중앙시장을 갔더니 닭강정을 파는 집이에요. 간판부터가 재밌어. 그때 당시에 닥터 강정집이야. 금방 튀긴 걸 먹어보라는 거야. 딱 먹어봤더니 와, 강정이 너무 맛있어. 담백하면서. 그때 당시에 코코넛 기름을 썼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10년 이상 넘었으니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단계의 벽면에 공식이 있어요. 여기 딱 있더라고. 손바닥만 한데. 사장님, 백백이 일은 0이다. 이게 뭔 뜻이에요? 사장님이 한다는 말씀이 이거요. 10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꽝이다. 3년 전에 오픈했을 때 정말 손님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지만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맛을 알아주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3년 전에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 포장할 때 머리카락은 빠졌는지 젓가락은 빠뜨렸는지 이걸 붙여놓고 보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 백백이라는 0이라는 이 공식이 이 사장님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직종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인 때는 선배님! 90도로 일하다가 조금 인기를 끌게 되면 목에 이제 기부수를 하면서 이제 약간 거만해지죠. 끝난 거예요. 아무리 인기가 하늘을 찌르러도 초심에 겸허한 마음으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오래 롱런한다. 이 초심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새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연 백도시에 제가 촬영했던 만두집 사장님이 나온 거예요. 3년 동안 만두 잘 빚는 사장님 밑에서 기술을 갖다가 전수를 받았어. 야심차게 오픈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막 사람이 오더니 3개월 되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3년 동안 돈을 못 만져봐갖고 목표가 돈 좀 벌어보자야.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려면은 밀가루도 좀 특 A를 쓸 수 없고 B급을 써야 되고, 채소도 아삭거리는 거 좋은 것보다 약간 좀 떨어지지만 그런 거 돈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맛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개업을 해가지고 야 어떤 맛일까? 딱 먹어봤는데 우와 맛있다. 그러면 대박집 되는 거고, 딱 먹어봤는데 싸지도 않고 무슨 맛있는 것도 아니고 3개월 동안 먹이고 다 쫓충격이야 손님들을. 4개월 뒤에 다시 오픈을 했어. 3개월 지나니까 줄을 서는 맛집으로 다시 됐어요. 똑같은 사장님인데 똑같은 장소인데 왜 처음에는 망했는데 왜 그 다음에는 성공했을까요? 생각이 달라진 거야. 돈 벌 생각을 빼버렸어. 두 번째는 맛만 신경 썼어. 맛만. 피도 신문지가 보일 정도로 얇게, 또 장사가 안 되면 또 집에 가서 남은 걸로 계속 연습하고 초심의 마음으로 계속 맛만 신경 썼더니 야, 옛날하고 맛이 확 달라졌네. 소문 나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줄을 서게 됐다는 그거예요. 뭐든지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냐가 중요해요.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내 가족이 먹고 정말 건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로 이 맛만 신경 쓰면 돈은 따라오는데, 연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타가 될 거야 그런다고 스타가 되는 겁니까? 배역이 딱 오면 거기 몰입해가지고 열심히 막 빙의가 된 것처럼 혼신을 다하다 보면 사람들이 와 연기 잘한다 그러면서 알려지면서 스타가 되는 거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을 기름집을 다녀봤지만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 집은 허름한데 이게 40년 됐다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 2, 3년 된 제품인 줄 알았어. 기름지 하는 건데요, 광이 그냥 오래된 건물이지만 바닥이 광이 먼지가 한 톨이 없어. 촬영할 때 청소를 했나 그래가지고 의자를 놓고 난로 연통 위에다가 손을 집어가지고 긁었더니 연통 위에도 먼지가 없어. 사장님 왜 이렇게 깨끗해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한다는 말씀이 깨끗한 게 좋잖아. 이유가 없어. 잘 나가는 참기름집이 되기까지의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에 이 안양중앙시장에 왔을 때 참기름집이 5, 6개가 있었어요.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사장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할까? 제품으로 승부를 했어. 참깨를 대주시는 분한테 가족처럼 대하면서 가격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제일 좋은 거에 짜가지고 손님들한테 주니까 홍보가 돼버린 거야. 홍보는 아무것도 안 했어. 3년 동안 집에 돈을 가져가지 않았어. 전부 재료를 좋은 걸 써가지고 홍보비를 쓴 거지. 여기는 코로나에 힘들지가 않아. 왜? 여기서 오래 장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찐팬들이, 고객들이 딴 데로 이사 간 경우도 있잖아요. 택배를 시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일찍 나와가지고 택배 물량을 짜야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도. 얼마나 탄탄합니까? 진심으로 정말 재료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만든 참기름은 최고다,
이런 마인드를 가졌는데, 또 중요한 거는 또 생각도 정말 진국이야. 뭐냐면 할머니께서 고춧가루를 많이 사러 오셨어. 큰 걸로 3푸대를 산다는 거야. 근데 어머니 지금 당장 사야 되냐? 아니, 딱 요번에 들여놓고 계속 1년 내내 쓰려고 한다. 한 달만 지나면 새 고추가 들어오니까 그때 많이 사셔라. 그러면서 요 한 달치만 주고 보냈어요. 그래,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팔면 되잖아. 근데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진정성인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찐 고객이 됐으니 이사를 가도 여기 택배를 붙여갖고 기름을 보내달라 그렇게 하죠. 한 번 구축된 신뢰. 정말 저는 감동받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맛있으면은 대형마트처럼 시식을 해야 돼. 그럼 사람들이 보고 오 맛있네 바로 구매가 돼. 투명하게 다 포장을 했어. 마르면 안 되잖아요, 견과류니까. 근데 지나간 사람이 저 아몬드 좀 맛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장님은 아몬드역을 풀러 저 깊숙이에서 탁 한 움큼을 줘. 손님이 이거 먹으면서 장 보다가 다시 와가지고 봉지 좀 주세요 하고 사가는 경우가 많아. 근데 남편분하고 맨날 싸워. 아니 그 땅파다 장사하는 거야? 조금만 주면 되지 이만큼씩 줘. 안방마님은 시식을 좋은 걸로 주면은 가다가 돌아와서 사는 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 그걸 알고 있는데 바깥 어르신은 그걸 모르니까 맨날 그냥 주는 것만 보니까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 근데 그 낭비가 아닌 거예요. 시식은 B급을 주는 게 아니라 최상급을 주는 거다. 왜? 그래야 그걸 먹고 사지. 최상을 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잘 나가는 집을 갔더니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배고파서 가잖아요, 음식점에 갈 때는. 근데 배고플 틈을 안 줘. 9월 곱창시장 같은 경우는 연 매출이 몇 억씩 찍는 집인데도 가면 그냥 서비스 가격이 나와. 서비스를 먹다 보면 벌써 소주 한 병 먹게 되고 메인 자기가 시킨 요리가 오면서 계속 매상이 이어져 버려. 이게 비결이에요. 순두부집인데 저희 동네 앞에 있는. 거기도 가면은 그냥 배가 고프면은 대형 밥솥이 양쪽에 2군데다 순두부 셀프로 퍼먹고 이러니까 이 손님은 왕이잖아요. 이왕 하는 거 손님이 부르면 심부름이고 내가 가면은 서비스야. 어차피 가는 거 다다다 박아서 드리면 서비스가 되는데 아유 이거 좀 갖다 주세요. 심부름 되는 거야. 택시기사도 마찬가지예요. IMF 때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 한 부류는 힘들어 죽겠어. 근데 택시기사는 IMF나 뭐 지금이나 뭐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골목을 다니면요 손님 많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거야. 골목을 누비니까 바빠가지고 막 뛰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IMF가 터졌든 뭐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리기사님을 내가 많이 만났거든요. 대부분 대리기사님은 요것만 하고 간둘라고요. 아우 힘들어가지고 수요도 없고 힘들다고 그래. 근데 이 대리기사님은 저는 뭐 괜찮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요새는 시간 제약 있지 인원수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회식을 그냥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회사도 밀집인데 딱 가면 불이 싹 켜있어. 손님들이 이제 쫙 부르겠구만. 대리운전 불러. 가까운 사람이 또 연결되니까 가서 탁 대리운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그렇게 해도 솟아날 구멍을 찾아가면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고 해서 다 힘든 건 아닙니다. 더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돌파해서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제천 네트워크시장 그러니까 처음 촬영 갔을 때 개그 우먼인 줄 알았어. 막 웃음 바이러스가 막 넘쳐나. 막 촬영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한 3년인가를 임대료가 안 나와가지고 버는 게 없으니까. 여성분인데 원형 탈모증이 왔어요. 한 번은 누워있더래. 깨보니까 닌건을 맞고 있어. 자기 모습을 보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야 다른 걸로 업종을 바꿔볼까 했는데 다른 업종을 바꿀 수 있는 돈이 있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열정을 손님한테 퍼부어 준 다음에 안 되면 접자. 딱 일어섰는데 그때 여름이었어. 그냥 요구르트 그냥 도매금을 사와가지고 집에서 얼려와. 이제 개미 신발집이 아니야. 사랑방 휴게소로 바뀌었어. 어머니 앉으셔. 덥지? 아따 덥다. 여기 시원한 요구르트 하나 딱. 아우 시원하네. 하나 더 드셔.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할아버지 막 흉보면 같이 흉봐드리고 겨울에는 금산의 그 팥지 인삼 막 가지가 찢어진 거 효능은 똑같아. 싸게 사와가지고 큰 주전자에다가 팔팔팔 끓여가지고 추운 날 어머니 앉으셔. 보약 아따 진국이다. 그렇게 서비스를 했더니 봄에 지하에 있던 경제가 지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또 열심히 했더니 한 해에 2배로 또 올라갔어. 그 다음에 또 1배 반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걸어. 옛날에 장사 안 될 때는 사람이 경직이 돼. 신발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더 그걸 깎고요. 자기도 모르게 막 성질이 나는데 요새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이거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손님 뭐 신발을 왜 깎어. 장화를 깎으면 비 오는 날 비 새고 털신을 깎으면 겨울에 발 시려워. 한 여자만 사랑하면 집안이 편하고 한 치수 크게 신으면 팔이 편하다. 깔창 가져가. 야 그러면서 그 엄니가 얘기한 게 있어. 손님한테는 무조건 줘라. 손님이 왕이에요.
잘못된 얘기를 했더라도 손님은 일단 들어줘야 돼. 하는 일에 박사가 되라. 자기가 하는 일에. 음식이면 음식, 의상이면 의상. 박사는 아니더라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 체형은 이 옷이 커버되면서 요걸 입으면 좋겠다. 스킨톤이 블루가 잘 어울리겠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해드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라. 한 번은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지 못하면 죽는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그 매출이 2배, 3배 올라갈까?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알고 봤더니 AS를 철두철미하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엄니가 어저께 신발을 사갔어. 하루 신다 보니까 발이 꽉 조여가지고 아이고 좀 바꾸면 안 돼? 한 치수 크게 신으세요. 아이고 이제 편하구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다음에 또 오시면 되지. 그냥 가도 돼? 그럼요. 그냥 보내는 거야. 질문을 드렸어. 아니 사장님, 이 벗어놓은 신발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신발은요, 일단 깨끗이 닦아. 그 다음에 온 손님한테 사실대로 얘기해. 어저께 하루 신었다가 바꿨던 신발인데 어머니 이 신발이 맞으면 싸게 해드릴게. 그래? 나한테 딱 맞네. 그러면요 어머니 이게 원래 3만 원인데 2만 원만 내고 가져가세요. 만 원씩이나 깎아줘? 어제 신었잖아요 하루. 그러면서 재고 원가 정리해버리고 손님은 그냥 싸게 사니까 너무 좋고 유머스럽게 장사 잘해. 신었던 것도 바꿔줘. 너무 인상 좋아. 매출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늦기 전에 생각을 바꾸자. 뜨거운 서비스를 하자. 뚱뚱한 사람이 짜장면 포통을 시켰을 때 곱빼기를 줘라. 감동 경영이 그때도 먹히지만 지금도 통용이 됩니다. 앞으로도 통용이 될 거예요.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게 끓일 수 있는 재료가 있어. 뜨거운 물 없으면 라면 끓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왕 하는 서비스, 뜨거운 서비스를 하자. 꾸준한 서비스를 해야 돼. 꾸준한 서비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정초만 하더라도 한 5, 6개가 있고요. 많게는 15개까지 있는 시장이 있어요. 이 시장은 한 8개 되는 시장인데 조를 짜. 1번, 2번 경중사장님이 1조, 3번, 4번 2조, 5번, 6번 3조 이렇게 해가지고 화요일마다 매주 첫 번째 화요일날 1조, 1번, 2번 정중사장님 삼겹살 원가대이 파스 붙여가면서 이렇게 썰어 원가로 팔아버려. 그거 살라고 엄니 아버님들 대바라부터 저녁 늦게까지 쫙. 그럼 두 사장님은 파스 붙여가면서 원가 한 사람 앞에 2군만 팔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요일 날은 2조 3번 4번 정림 사장님 엄니 이거 사라고 쫙 줄 서 있어. 세 번째 화요일 날은 5번 6번 이렇게 계속 꾸준히 했더니 이 시장의 매출이 10에서 15%가 올라간 거예요. 이거 2군만 사가지고 집에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엄니 저 신발 뜯어졌다고 했지, 우리 아들 청바지 사라고 그랬지, 하다못해 밥이라도 먹고 가. 이 시장이 나오기가 힘들지, 이 매장에 오기가 힘들지, 온 다음에는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래! 수요일 날은 내가 영인의 청과가 바나나 100박스 떨어지면 끝이야. 그렇게 원가로 또 수요일 날은 또 청과물이 붙어. 화요일 날은 정육점, 수요일 날은 청과, 또 다른 게 또 합심해가지고 매력을 주니까 꾸준한 매력을 주자. 자, 주인의식을 갖자. 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전통시장에 제가 750군데를 다녔지만 서울의 우림시장 얘기를 해드릴게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그 다음에 방문한 시장입니다. 경호원들이 안전을 위해서 막 단도리하고 묻지도 마세요, 질문도 하지 마세요. 상인회장님이 얘기를 해버렸어. 대통령님, 저희 시장은요 상인분들이 비가림실이 너무 필요해가지고요 매일 1,000원씩 3년 동안 3억을 모아가지고 이 비가림 시설을 했습니다. 요 얘기만 했어. 그랬더니 이 얘기 듣고 감동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나라돈 27억을 지원받아가지고 그 상인회 사무실 부지하고 주차장 땅을 매입한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이 시장은 내 시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주인식을 가져야 돼. 자, 부산 기장 전통시장 한번 넘어갈게요. 이 누님이 너무 재밌어. 좌판이야. 이게 저 양말, 액세서리 이런 거 파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공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아버님들한테는 옛날 그 향수를 자극하기 위해서 여고생 양갈래모를 해가지고 교복을 딱 입고 책가방 딱 들고 그 트위스트 킹 발바닥 뒤집는 거 있잖아요. 어라버니 인생 많이 댕겨 얼락가 가스나까 마스나까 손잡까 그래 좀 줘라 그러면 서비스 듣길래. 요번엔 또 엄니들을 공략하려고 남자처럼 교련복을 딱 입고 껌을 짱짱 씹으면서 가방을 건들건들 메고 가지고 누님이요 인생 많이 댕겨 얼락가 가스나까 마스나까. 그러면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팍팍팍 올라갔는데 몇 배 올랐을까요? 그렇게 하니까 몇 배가 올랐을까? 맞추는 분에 선물 드려. 5배? 7배? 없다. 8배. 하나만 더 샀으면 되는데. 자, 그렇게 매출이 올랐다는 거예요. 본인의 특기를 또 살려서 홍보에 사용했다. 재밌어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자, 이제 젊은 창업자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됩니다.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근데 젊은 사람한테 배울 게 있어요. 딱 한 가지를 바꿨는데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뭐냐? 무침이라는 게 바로 무쳐서 먹으면 제일 맛있어. 사갖고 와서 먹으려면 그 눅눅해지잖아. 그걸 방지한 게 뭐냐? 콩으로 갖다 다듬어가지고 미나리하고 채소를 한 팩, 그 다음에 어머니의 손맛이 담겨있는 초장을 한 팩, 2팩을 따로
주워. 그럼 집에 가서 손님 오기 직전에 개봉해가지고 버무려가 딱 내놓으면은 딱 먹어보고 재수 씨가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 살짝 해도 넘어가. 제가 했습니다. 재수 씨 음식 솜씨 좋네. 금방 버무린 맛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판매가 많이 됐다. 하나만 바꿨는데 꽈배기도 설탕만 바르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설탕 막 긁어내. 하나를 바꿔본 거야. 꽈배기는 꽈배기인데 설탕을 빼고 콩고물을 발랐어. 그럼 새로운 맛이 또 탄생되면서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약간 줄여주면서 하나를 이렇게 바꿔보면 새로운 게 탄생된다. 자, 안동구시장 간고등어 40년. 그리고 아버님이 1세대, 아드님이 2대째 이어받는 거예요. 저희 집은 40년 동안 주문이 오면 무조건 보내. 그 다음에 돈을 받아.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보냈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띄워먹은 사람이 없어. 철석같이 믿어버리면 그 띄워먹고 그렇게 쉽지가 않아,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손님이 지갑을 놓고 왔는데요, 당면도 주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 보내버려. 당연히 와서 갚습니다. 그렇게 믿길 바라겠습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자, 대전 태평시장 이 누님 모든 손님을 알아. 인사를 옆으로 해. 아유, 공주님 오랜만에 왔는데 많이 컸네. 아유, 영희네 엄마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남하고 다른 거예요, 능력이. 그 수많은 시장에 다니는 사람 어떻게 거의 다 알까? 중요한 것은 재미있어서 찍었는데 이거 촬영한 게 10년 좀 지난 거거든요. 신용카드 환영,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에 안 오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번거로워. 카드가 안 되니까 현금 영수증 해야 되는데 10년 전에 앞서갔어. 손님이 왜 안 오는지를 알고 앞서서 갔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노하우인 거예요. 그냥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장사 잘 되는 집은. 화성의 바람만사시장인데 캐릭터가 생겼대, 고민형이. 이걸 제가 쓰고 한 30분만 해달라는 거야. 그때가 거의 40도에 육박했어. 쓰는 순간 그냥 사우나탕으로 바뀌더라고요. 30분만 한다는 게 얼추 1시간을 돌아다녔어. 거리가 안 찍히는 바람에 녹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곰탈을 쓰자마자 비 오듯이 막 땀이 흘러나오는데 1시간 뒤에 이 뚜껑을 딱 땄더니 40도가 넘는 바깥 온도가 가을 날씨처럼 선선하더라고요. 아무리 죽겠다 싶어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아직도 행복한 거구나. 내가 제일 불행해. 아니에요. 지금 행복한 거예요. 코로나가 오고 왜 이렇게 안 되는데 장사를 해야 되나? 지금이 장사할 때 제일 좋을 때야. 내년엔 더 힘들어. 지금이 제일 장사하기 좋은 때다. 걱정하지 마시고 밀어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인 때 프로그램 중에서 소원을 풀어주는 프로를 제가 1년 진행했었어요. 방송국에 투구가 왔어.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강인한 정신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리산 천왕봉에 한번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시키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촬영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신인 때니까 30년 전이죠. 그때는요 카메라가 20kg야. 스태프들이 한 6명 되는데 전부 짐이 다 있는 거야. 나하고 아빠 2명만 짐이 없어. 올라가는데 5시간 걸렸어요. 30분씩 교대로 2시간 반씩. 야,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방송 분량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천왕봉 40m 전방에 내려놨어. 막 기어서 가는 거야. 기어서 올라가가지고 여기 앞에 가가지고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야호 하는데 내가 보니까 눈빛이 히말리아 정상에 정복하는 아이 같은 눈빛이야. 뒤에 아빠를 내가 봤어. 뒤에 아버지는 흐느끼고 계시더라고.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부모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방송 나갔어요. 감동이다. 인간 승리다. 좋다. 근데 또 연말에 특집으로 촬영하러 딱 갔는데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1층에 살아 일부러. 다리가 의족이기 때문에. 딱 와가지고 집 앞에 계단이 3개가 있어. 그럼 그걸 못 넘어가가지고 엄마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손잡고 올라갔던 이 학생이 6개월 돼 갔더니 계단을 자유자재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어떻게 연습했니? 아저씨랑 지리산에 올라갔다가 계단을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했어요. 와. 요 대목에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 초등학생도 자기는 장애를 입었어. 나는 이 계단을 못 올라가. 그런데 지리산의 정상 그 높은 모습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도를 해봤어. 된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안 했을 뿐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 뭐 되겠어. 힘들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내고 말 거야.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 구호를 저는 빨간 거, 여러분들은 파란 거. 다 같이 야! 뭉치고 못할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이브를 한번 딱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응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김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싸하리랑 웃으며 고개를 넘어가자.